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자,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 맞지요? 그죠? 200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빨리 달려야 됩니다. 220페이지. 그래도 얘기 달라지네. 220 몇 페이지요? 행정 형벌. 238페이지, 그죠? 금방 끝내고 거래신고 등의 법률로 갑시다, 그죠? 자, 봅시다. 마지막으로 적어 보겠네, 그죠? 우리 과목 공유수 법령 파트는 교회 끝나면 거래신고 등의 법률이니까 현재 오늘 이걸 마무리 짓고 거래신고 등의 법률 파트도 마무리를 짓겠어요. 공인중개사 우리가 지금 현재 법령 파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끝자락 남았죠, 그죠? 이 파트에 수록된 거 한번 목차를 한번 적어 드리면은 총칙, 자격증 제도, 개설 등록, 등록의 결격 사유, 그죠? 그리고 개공 등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중개 업무 바뀌네, 그죠? 그리고 중개 보수, 그리고 뭐 협회, 뭐 보칙, 지도 감독, 뭐 그죠?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 수록된 파트라고 보시면 무리 없어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 지도 감독 파트에서 우리가 뭡니까? 행정 처분하고 행정 형벌하고 행정 질서벌 지금 남아 있는데, 형벌하고 질서벌 지금 2개 남아 있는 값지, 그죠? 이거 2개를 지금 마무리 짓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큰 목차 한번 물줄기 잡아주시고, 자택에서는 도서관에 공부하실 때 이 목차를 크게 잡고 옆에 이제 가볍게 중자 제목을 적어가면서 서서히 골격을 잡은 이후에 지역적인 내용을 잡으면 훨씬 공부가 나을 겁니다. 막연히 그냥 파트 들어가서 뭐 이건 3-3 이거는 무슨 내용, 지역적인 이론보다는 전체를 한번 잡아놓고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행정 238페이지 행정질서벌, 그죠? 형벌이고 질서벌이네. 질서벌 남았네, 그죠? 자, 238페이지. 요거는 지금 요 파트죠. 우리가 파트별 문제가 뭐냐 하면은 행정벌에 관계되는 파트네, 그죠? 행정벌, 저번에 도식 했을 거야, 그죠? 행정벌에는 우리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 그죠?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 그죠? 2개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행정형벌은 뭐라 했어요? 저번에 다 했을 겁니다. 한번 제목만 적어 봐 드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의 벌금이고, 질서벌은 다른 말로 여러분 뭐예요? 가태료라 그랬죠. 가태료. 가태료는 뭡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뭡니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하고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만 있죠. 오늘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에는 우리가 3천만 원도 있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도 있지만, 그죠? 고려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요걸 지금 하겠다 이 말, 요걸, 그죠? 바짝 하고 거래 신고 등의 법률 양이 방대하니까 빨리 쫙 땡겨내야 됩니다. 충분하게 땡겨내니까 집중하시소. 자, 1번 이 법상 행정처분과 가태료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딱 이런 건 주관식으로 해주면 고마운데, 원래는 행정처분하고 질서벌이 중복적인 부과가 되나 안 되나?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하고 질서벌이 중복 부과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예외로 한 게 중복적인 부과되는 게 예외한 게 있는데 뭐였어요? 기억나요? 거래정보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규정 위반은 지정 취소 외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다 까먹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238페이지, 그죠? 1번 문제를 보면은 요걸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행정처분하고 형벌, 행정처분하고 질서벌,
행정형벌하고 행정형벌,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범 요래 있지 않습니까? 그 병가되는 걸 묻잖아, 그죠? 병가되는 걸 묻는데 여러분 생각에 처분하고 형벌은 중복적인 병가돼야 안 돼요. 병가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병가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단 우리가 뭐라 했어요? 처분하고 질서벌은 예외적으로 한 게 병가되는 게 뭐예요? 거래정보사업자에 있잖아, 그죠?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위반, 그죠? 운영규정 위반은 뭡니까? 요거는 지정취소, 지정취소 외에 뭡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유일한 예외 규정이잖아, 그죠? 원칙적으로는 처분하고 질서벌이 중복 부과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위반은 지정취소란 행정처분 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게 중복 부과되는 게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제정 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요거고, 나머지는 뭡니까? 뭐 정보차별 공개는 지정 취소 외에 1-1입니다. 즉 처분하고 형벌이 병가되는 사례고, 그죠? 3번 소공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자격정지에 불과합니다. 자격정지, 그죠? 협회에 관계되는 건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4번은. 5번 미반납, 이건 뭡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그죠? 그러면 끝입니다. 2번 이 법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옥외광고물 개공해, 이건 100이지요. 그리고 보증관계 개시 의무 위반 100이지요.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100만 원이지요. 그리고 미반납 100만 원이지요. 근데 2번에 5번은 이거죠. 요거 늘 나오지만 알아놔야 돼요. 요거 아닙니까? 요거 확인 설명에 관계되는 건데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죠? 그리고 서면으로, 그죠? 서면으로 미제시해 가지고 설명을 했다. 요때는 제재가 뭐라 했어요? 요때는 제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현재 문제는 뭘 물었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되는 게 아닌 걸 물었잖아. 그럼 답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 외의 확인 설명에 대해서, 그죠? 그 외의 확인 설명에 대해서 모든 위반되는 사항은 뭐다? 전부 다 순수한 업무정지입니다. 전부 다 순수한 업무정지, 그죠? 됐고 3번은 별거 없고 4번 박스, 그죠? 자, 이 법상 적으시소 그러면 다 적었어요. 4번 이 법상 100만 원 이하의 4번 이 법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등록증 미반납 이거 100 맞지요? 휴업 변경 신고 이것도 100이죠. 4번의 니은도 우리가 좀 잡아놔야 되는 게 자꾸 반복합니다.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나오면 그 관련된 내용을 비교해서 전부 다 같이 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3월 초과 시까지 휴업 미신고, 그리고 휴업의 변경이나 재개업 신고 위반, 요거는 제재가 뭐라 했어요? 요거는 뭐예요? 제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죠? 내리고로 뭡니까? 연속해서 6월 초과 시까지 휴업 미신고, 6월 초과 시까지 휴업 미신고는 제재가 뭐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6월 초과 시까 휴업 미신고. 계속해서 지금 뭐 수십 번 반복해 드리지만 이제는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몸에서 반응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좀 생소하게 느끼면 안 돼요. 지금 타이밍은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때 됐습니다.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지문 하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3월 초과는 100, 6월 초과는 상치로 간다. 그죠? 기억 니은이고 디귿
계공사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제재가 뭡니까? 이거는 옥외 광고, 백이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옥외 광고물을 그냥 설치하지 않는 건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성명 같은 경우는 뭐다? 표기하는 것은 의무지만 옥외 광고물 자체를 설치 안 하는 것은 제재와 관계없지요. 계공사가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게 이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죠? 협회에 관계되는 건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결국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됐고 5번 또 100이니까 됐을 것이고, 5번 같은 건 3번인데 계공사가 일반 중개계약서에 표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건 과태료 없습니다. 이건 거기 그 각도로 보는 게 아니고 요 각도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5번에 3번 질문은 뭡니까? 중개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지? 중개계약은 교부, 보관, 체결, 작성하고는 관계없다. 교부, 보관, 체결, 작성하고는 관계없다. 뭐만 알겠죠? 교부, 보관, 체결, 작성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표준계약서 뭐 쓰니 안 쓰니 작성의 의무가 없는데 무슨 표준계약서 사용의 의무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개념을 잡아놓으면 당일날 훨씬 쉽게 뺏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6번 이 법상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자가 다른 것은, 이것도 6번 같은 경우 잘하나, 이게 전부 다 피 같은 내용인데, 피 같은 내용. 자, 계공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느냐? 협회하고 뭐 나와만 관련되는 내용들을 쑥대밭을 만들면 됩니다. 협회하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누가 부과하느냐?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누가 부과하느냐? 그죠? 그리고 실거래가 위반자, 실거래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가 부과하느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미참여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미참여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느냐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누가 부과하겠어요? 지금 이것도 문제 추이가 그럼 등록관청이죠. 왜 이래 자꾸, 그죠? 등록관청. 협회하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누가 부과하겠어요? 이거는 뭐다? 국토부 장관이겠죠.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겠어요? 시도. 실거래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구겠어요? 힌트 치면은 등록관청입니까? 신고관청입니까? 그렇지, 이건 신고관청부터 접근해야 돼. 실거래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관청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미참여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합니까? 그것도 시도가 부과하다. 이런 것들. 이랑 우리 과태료 부과건자는 우리 중개법령 및 실무 전체에서 끝입니다. 뭐 나오면은 그자 지금은 전체를 동시에 갖다 묶어야 돼. 그 파트에 국한되는 지문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를 봐, 전체를. 지금 오늘 하는 이런 톤 정도로 서울 가면은 은근히 통하겠는가? 알아듣나? 안 되나? 아니, 그래, 혹시나 싶어가. 지금 잘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내 특유의 스타일이 안 나오긴 안 나오잖아. 그거 앞에 뭐 알아들을 수 있잖아. 알아들어요? 그래. 그래서 조금, 자, 봅시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5번 같은 경우가 그 말이죠. 6번 같은 걸 문제를 풀고 있는데 부과건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1번 중개 완성이 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는 뭐요? 계공에 대한 과태료가 그지? 이거는 누구겠습니까? 등록관청이겠죠.
2번은 자격증에 관계되는 건 전부 다 누구겠습니까? 시도지사. 사무소 명칭 이런 건 전부 다 등록관청. 뭐 계공에 대한 등록증, 휴폐업 신고 전부 다 등록관청이죠. 이런 것들 되겠고. 7번 이 법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 일단 협회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전부 누가 과태료 부과권자입니까? 국토부 장관. 협회가 국토부 장관의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회에 관계되는 전부 누구겠어요? 국장. 거래정보사업자 누굽니까? 국장. 확인 설명 앞에 타이틀이 뭡니까? 개업공인중개사잖아. 우리 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 누구예요? 이건 전부 다 등록관청이죠. 협회 1, 2, 4, 5는 협회,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 전부 다 나오지만 과태료법에 나오죠.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의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죠. 고려 보시고. 자, 그리고 8번 이 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참 집단에 머리 썼다. 2번인데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나오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제시해서 설명 안 했다. 500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좀 틀린노 그러면? 그렇지. 우리 보라 훌륭하다 그죠? 이 까딱하면 넘어간대.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게 맞아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지지 그건 500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정도. 아주 머리 잘 썼어요. 당일날 이런 것들 읽으실 때 잘못하면 쏘가 넘어가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던지면 이게 맞는 말 됩니다. 소공이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자격정지지 500이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다 똑같습니다. 9번 뭐 똑같고 거래정보사업자. 10번 이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누굽니까? 500이죠. 과태료 부과 대상자 맞지요. 휴업기간 변경신고 위반 500이죠. 과태료 부과 대상 맞습니다. 등록증 미반납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전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데 개공사가 아닌 자에 줄점 쳐놓으십시오. 10번 황언니 누나야. 10번이 5번 개공사가 아닌 자인 경우 간판 명칭 위반은 1-1 그랬잖아. 그죠? 개공이 간판 명칭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그죠? 개공이 아닌 자의 간판 명칭 위반은 얼마입니까? 1-1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됐고. 다음 11번 이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봐. 제재도 지역적인 것보다는 뭡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항을 제재를 훨씬 많이 물어요. 1+1, 3+3 뭐 이런 정도 절치, 상치, 업 정도 안 묻는 건 아닌데 그 많이 나와봤자 뭐다? 한두 문항 나오면 잘 나옵니다. 제재에 관계되는 문제가 당일날 4-5 문항 만나는데 통상 서너 문항은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행정적인 거죠. 행정적인 거. 제재 처분 효과 승계, 뭐 부과권자 누구냐 이런 거 있잖아. 부과 대상자가 아닌 자는 또 누구냐. 좀 이 행정적인 시효 소멸 이런 거 그지? 좀 이 행정적인 사항을 훨씬 더 많이 묻지. 생각만큼 지역적인 거는 그렇게 우려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해가지고 지역적인 거 안 했는 건 아니지만도 너무 그렇게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암기 코드 이걸 너무 좋아하시면 당연히 시험 못 친답니다. 지금 대다수 제가 물어봐도 거기에 막 너무 매달릴 뿐이니까 그냥 글자에 걸려 그냥 막 뭐가 뭔지 모르겠답니다. 어느 파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니까 공부는 정통파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당연히 절대 안 깨집니다. 자, 이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자. 협회에 관계되니까 국장 맞지요. 또 2번도 협회니까 국장 맞지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시도 그죠. 휴업기간 변경 등록관청 확인 설명에 대한 것도 전부 등록관청이죠. 답은 3번. 자, 이제 끝났고 이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입니다. 빰빠라빰빠빰 빰빠밤 아주 대단한 막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이 등이란 말은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법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법도 더 있다 이 말 아니야, 그죠? 우리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에는 수록되어 있는 게 3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제. 세 개 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뭡니까? 요거는 2문항 정도 나옵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는 1문항 나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뭐다? 1문항 아니면 2문항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은 5문항 정도가 최대치 보고 작게 나면 4문항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너 문항 정도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원래 다 마무리 짓겠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봅시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이거 봐,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죠. 자, 페이지 240 페이지 1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그럼 뭐 전형적인 케이스 아니면 꼭 좀 알아놔야 되죠. 뭡니까? 토지나 건축물의 뭡니까?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 매매 계약에 한해서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즉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맞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고, 계약 외의 원인이 뭡니까? 상속, 법률이 규정인 거죠. 상속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안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땅덩어리 최초로 공급받는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 합니다. 8개, 그죠? 8개, 알지? 8개. 단 요 중요한 건 꼭 좀 알아놓으시는 게 건축법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상에 의한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합니다. 주택법상의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만 건축법,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의 30가구 미만이잖아, 그죠? 그래서 건축법상에 의한 우리가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급받고 난 이후에 뭐예요? 전매하는 계약, 전매계약인데, 전매도 뭡니까? 분양권의 전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다 합니다. 분양권의 전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다 하는데, 왜? 이건 건물입니까? 지위입니까? 분양권 지위가 건축물이잖아. 장래 건축될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권은 원래는 그죠? 입주권은 건축물이가 지위가, 이건 원래는 지위야.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는 게 맞아요. 건축물이 아니니까, 지위니까.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 안에 뭡니까? 도시 및 주거법상의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인가받은 입주권하고 소규모 빈집 정비법상의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뭐다? 이거는 분양권에 준하는 건축물로 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입주권의 전매계약은 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다 실가 대상이 아니고, 소규모 빈집 정비법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입주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더라, 이래 접근하시면 제일 무리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 일단 보시면 되죠. 답은 1번은 바로 5번 나오지, 그죠? 이런 정도 알아놓으십시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기억니은 디귿 리을 다 합니다. 어려운 게 없잖아, 그죠? 공급받는 계약은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입주권은 뭡니까?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소규모 빈집 정비법상의 입주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기억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입니다. 그죠? 됐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택지법이라든지 주택법상의 공급계약도 실가 신고 하나하나 한다 그랬잖아요. 답은 1번 바로 이런 것들 볼 거 없습니다. 그죠? 다음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제출한다. 맞나 안 맞나? 응? 제출은 일방이 할 수 있잖아요.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하는 게 맞지만 제출 일방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4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로 한번 들어가면 좋아요. 신고 의무자 한번 볼까요? 신고 의무자. 실가에서 좀 중요하죠. 신고 의무자입니다. 자, 신고 의무자. 천천히 봐요. 신고 의무자. 4번에 우리가 1번 지문을 보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해야 될 의무자야. 자, 신고 대상 제공 끝났지? 신고 의무자. 그리고 정정 신고하고 변경 신고. 그리고 제재받는 거. 그리고 포상금. 이것 말하면 실가는 큰 물줄기는 끝이 나나. 그죠? 신고 대상, 신고 의무자. 그리고 와 정정 신고하고 변경 신청 그거 하고. 그러고 가태료 위반 제재하고. 그리고 우리 중개법의 포상금은 빠꼼하게 감아놨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포상금은 좀 다 별도로 딴 겁니다. 따로 있습니다. 금액 다르고 지급 사유, 지급 조건 다 다릅니다. 금액 다르고. 자, 신고 의무자는 뭡니까? 거래 당사자의 직거래 시에는 누가 신고하느냐? 그리고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그죠?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또 누가 신고하느냐? 그죠? 그리고 개공사에 의한 중개. 개공사에 의한 중개는 또 누가 신고 의무자냐 이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의 직거래 시에는 신고 의무자가 누구겠어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될 의무입니다. 맞죠? 공동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입니다. 이때 말하는 공동 신고는 뭡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는 말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공동 제출을 의미합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말을 의미하지 공동 제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공동 제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방이 제출하잖아. 제출은 그죠?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신고 의무자가 누구예요? 그럼 국가 등입니다. 국가 등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개공사에 의한 중개는 신고 의무자가 누구겠어요? 이건 개공만이 신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개공사에 의한 중개에서 만약에 개공사 사무실에서 그죠? 한쪽이 국가고 한쪽이 자연인이다. 이때도 국가가 신고 의무자가 개공이 신고 의무자가 개공입니다. 그렇죠? 개공사 사무소에서 벌어진 거는 전부 다 개공이 중개에서는 개공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 와중에 개공이 뭐고 이런 건 아니지. 자가 자꾸 개공 그러는데 개공이 뭐고 이런 건 아니지. 머리는 좀 덮어 써야 되는 거거든. 괜찮나? 머리는 덮어 쓸까? 이들밖에 안 나. 근데 촬영할 때만 빛 때문에 없잖아 이게 뭐 학원 촬영할 때만 이거 머리 없잖아. 괜찮나? 상관없나? 그래 그래야 되는데 그래 공부하러 왔지 그래 머리 보란다 그죠? 꼭 나와 다음 주 꼭 나온다 알았지? 마지막에 꼭 나온다 그렇지 참 좋은. 다음 주에 괜찮아? 계약했나 이제? 지금 몇 학년인 거? 초1이가 맞네. 아유 한창 때 한 명 있어요. 아유 한 명 더 놔야지. 안 놀라고 그래 강요는 뭐 하겠다 그죠? 맞습니다. 나도 키워볼게. 나도 초창기에는 애 안 넣고 이래 혼자 있나 해보고
이것도 이상하다 약 올리는데 요즘은 잘했다 합니다. 진짜 키워먹기네. 물론 이래 막그 애가 오는 그 기쁨도 무심합니다만 재롱편다케나 중학교 1학년 기집애지만도 그 가는 날 겁도 안 내고 이래만 눈에도 안 아픈데도 그래도 이 돌아서가 이 돌아오는 그 경제적인 압박감이라든지 등등의 그거는 막 무시 못합니다. 솔직히거든. 맞습니다. 각자의 그건데 우리나라 빨리 이건 다른 건 몰라도 남북 통일보다 중요한 게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인데 난 그래 봅니다. 만약에 내가 만화 같지만 대통령이 됐다. 난 진짜 출산에서 1순위입니다. 뭐 미국 트럼프고 뭐 경제고 북한과 핵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출산입니다. 미국하고 인도, 중국은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우리 왕언니 너한테는 수습하지 몰라도 노인만 있어요. 노인만 있어. 젊은 아가 없어요. 큰일 난다 이거. 국가 경쟁력이 진짜 끝장입니다. 이러면. 벌써 원래 수능도 50만이 꺾입니다. 벌써 2024년도에 되면 30만 명대 간답니다. 심각한 게 내 때가 시험칠 때 100만이었다 할게. 누나도 당연히 120만이 됐을기라. 수능 치고 학력고사 칠 때는 100만 예비고사 누나는 예비고사 해야 되겠다. 100만 넘었어요. 100만이. 요즘 벌써 50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야, 아들 50만 명이 또 결혼을 해봐라. 그거 또 다시 곱하기 2가 될까? 또 가가 또 안으면 이게 돼. 애가 지금 그때 반 정도나 3분의 1 토막 나버렸으니까 진짜 걱정이 돼 이거. 이 자식이가 뭐 좀 이거 진짜 막 경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20년만 지나봐라. 이 동네 나가면 할매 할아버지만 있지 젊은 나 없습니다. 큰일 났다 좀 이거 진짜로. 진짜 그렇지. 나라 경쟁력이 문제인데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은 그 출세해서 엄청 돈을 세리먹고 막 복지소나하고 주는데도 10만 원 이런 것도 뭐 작은 돈은 아닌데 뭘 다 잘하겠지만도 진짜입니다. 한 명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복지수당료 10만 원 줘봤자 그 편안한 말이야. 아예 한 명 넘어가다 대학 가면 올 무상. 두 번째는 대학 졸업 무상 플러스 집안채. 그 집은 주면 안 되잖아. 공공임대 말이야. 주면 그 말이 안 맞지. 그렇지. 주거만 해결되면 낫다니까. 내가 아를 낳아가지고 내가 집 없는 거 서러운데 내 아도 집 없는 거 그런 건 많거든 사실은. 공공임대 줘봐야 돼. 20평이 너무 작은 건 없어비잖아. 20평 30평 이런 거 줘보라 할게요. 공공임대로 저렴하게. 셋째 넣잖아. 그 새끼는 혼자 동방불패라. 대학 졸업 플러스 공공임대 아파트 플러스 공무원 줘야 돼. 진짜야. 똑똑하면 7급 주고 좀 그러면 9급 줘봐야 돼. 진짜 줘야 돼. 그러면 그래도 그자 30년 지나야 아가 이제 인구 올라온대. 바로 뭐 눈 뜨면 아가 뭐 가임기가 돼. 눈만 뜨면 전부 그렇나? 진짜 그래야 된대. 진짜 이거 뭐 물론 뭐 남북 이거 뭐 핵 뭐 경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걱정이 돼. 우리 애 살다 가면 돼. 그럭저럭 살다 가면 끝이라. 내가 이제 뭐 남은 거 20년 30년 더 남았겠어요. 살다 가면 끝인데 이제 끝인데 우린 사실상 맞아요. 나도 지금 막 애 때문에 간다 하지만 나는 사실 큰 동료심은 없어요. 애만 재밌게 하면은. 어제 며칠 전에 술 먹을 때도 큰 놈이 한 놈이 사업한 놈이 이러니까 돈 좀 잘 벌어. 그럼 나는 그냥 막 우리 클라우딩 펀딩도 하고 막 이러면 지금 뭔가를 막 새로운 또 사업을 공기나 묻고 살만해 그 새끼 중소기업 사자는 사람도. 그래서 내가 했어. 네가 앞으로 그냥 한 달에 100을 용돈 쓰잖아. 18년에서 돈 1억 쓰고 밖에 못 죽었잖아. 한 달에 100만 원 매달 용돈 써도 8년 동안 써도 돈 1억밖에 안 쓰고 죽는 거야. 내가 알고 그 새끼가 한 뭐 20, 30억이 안 있겠나 싶어. 그런데 돈을 벌려고 눈에 벌거했다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지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네. 맞잖아. 한 달에 지 개인 용돈 100 쓰면은 매일 술 먹는 것대. 안 그렇나? 얼마 밤마다 어디 좋은 달리는지 모르겠다만은 100만 원 써도 8년 동안 써도 돈 1억도 못 씁니다. 매달 써도. 그 지가 그래 말라 그래 돈을 벌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 안 된다 하니까. 그래도 생각해 또 그 말도 맞잖아. 그래 또 그래 뭐 그런 데 하는데 맞잖아. 우리가 70 넘으면 이제 뭐 집에 자는 게나 산에 자는 게지 뭐 이제 뭐 별 차이 있나 말이야. 돈 쓰면 얼마 쓰겠어 이제. 아들 그래 나는 그 이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후세들 출산을 지금 신경 써야 됩니다. 출산을 진짜 제일 걱정이 돼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커보이소. 우리 혁신도시 애 같은 경우는 바로 와닿는데 자네가 한 50살쯤 됐을 때 진짜 술 불기라 밑에 아가 없다. 자네가 그 위에 할매 다 모셔야 돼. 죽을 때까지 이제는 두 번 학교 이제 맞다 학교는 이제 허이고 참 그래 맞는데도 한 60, 70%가 60 이상 몇 분 다 학교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있잖아. 지금도 20몇 프로대 가는 30% 가까이 가는데 걱정입니다. 뭐 내 하나 한달 달라지겠나마는 정부도 강력하게 출산 장려를 하고 있어도 내가 봐도 안 돼. 좀 강력하게 해야 돼. 자 알겠죠? 이렇게 일단 우리는 뭐 자격증 걱정하고 따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어쨌든 간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하고 일방 이거 틀리죠, 그죠? 전자문서는 전자신고 대행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4번에 2번 같은 케이스도 그죠? 우리가 방문신고 있잖아. 방문신고하고 전자신고입니다. 방문신고는 대리신고 되나 안 되나? 당연히 이건 대리신고 됩니다. 그죠? 전자신고는 대리가 돼요, 안 돼요? 이건 대리신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그죠? 따라오면 도움돼요. 초창기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우리가 정부하고 간청하고 관계는 전자가 다 되니까 요즘은 좀 출제가 좀 뜸한데 초창기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전자신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일단 직접 신고는 뭐다? 전자신고 됩니다. 즉 대리로 뭡니까? 직접 신고는 뭐다? 대리신고 되지만 전자신고는 뭐다? 우리가 대리신고가 안 된다. 왜? 본인의 전자 인증을 못 받잖아. 대리신고 안 됩니다. 꼭 좀 아시고.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가 없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접 신고는 다 됩니다. 네 번째, 계공사가 방문 신고로 거래 신고하는 경우 소공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훌륭하죠, 그죠? 5번, 계공사가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공사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을 하여야 한다. 소공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지요. 4번에 5번 같은 케이스 좀 잘 나옵니다. 우리가 대리인 경우 대리인, 우리가 자연인의 대리인하고 법인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의 대리인은 뭡니까? 거래 당사자의 뭐다?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하고, 맞지? 거래 당사자의 뭡니까? 신분증명서, 원본이가 사본이가? 사본, 그지? 사본.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하고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자연인의 대리인입니다. 자연인이 대리인일 때 이렇다 이 말이야. 법인은 뭐단 말입니까? 법인의 인감이, 그죠? 인감이 첨부된 뭡니까? 위임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은 법인의 대리는 절대 시험 못 낸다 그랬잖아. 왜? 지금 실무적으로 법인의 대리인 경우는 우리 조문에는 뭐예요? 법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만 제출하면 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뭡니까? 위임장에다가 법인인감 증명서를 가져오랍니다. 왜? 법인인감이 첨부된 위임장하고 법인인감을 대조해가지고 진짜 맞는가 확인해 보겠다 이 말이야. 실무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반반이지만은 일부 지자체는 법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만 받으면 대리 받아주는데, 대리신고 받아주는데, 일부 또 지자체는 법인인감 증명서를 받아오라 하는 우리 지자체도 제법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시험 못 냅니다. 근데 조문에는 뭐다? 법인인감이 첨부된 위임장만 내면 되지 법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안 냅니다만 내면은 조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 보시고. 요거는 시험을 가끔 냅니다.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에다가 신분증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야, 사본. 그죠? 됐고. 답은 4번이 맞는 말입니다. 5번은 소공의 신분증만 내면 돼. 그죠? 요것도 우리가 요 말 아이가. 계공의 대리인인 경우, 그죠? 계공의 대리인인 경우, 요를 추가하면 되나? 계공의 대리인인 경우 뭡니까? 소공의 뭐다? 신분증. 계공의 대리인인 경우는 소공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돼요. 즉 계공의, 그죠? 계공의 위임장은 첨부할 필요 있나 없나? 없다 이 말입니다. 소공의 신분증만 내면 되지 계공의 위임장. 진짜 글자 꼬라지 좀 많이, 글자는 이거 좀 심하지. 서가 써도 되겠나? 글자는 별로지. 괜찮나? 알아먹지만 좀 뽀대는 없자, 뽀대는 거자. 학점짓는 건 아닌다마는 어쨌든 제일 서울의 최중심에 뛸 수 있을 텐데 글자를 잘 써야 되는데. 자, 소공의 신분증, 그자? 소공의 신분증 알아놓으시죠. 됐고. 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입니까?
주소지가 날 시군구입니까? 물권 소재지. 1번 틀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의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연습했지요? 우리 원래는 입주권이 지위니까 실가 신고 안 해요. 지위가 무슨 신고 대상이고, 그지요? 근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상의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뭐다? 건축물에 준하는 분양권을 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가 신고한다. 고려 보시면 돼요. 3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거래 당사자와 개공사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그렇게 연습했잖아. 봐. 개공에 의한 중개는 개공이 신고 의무자지 거래 당사는 신고하고 관계없다 그랬죠. 틀리고. 4번 맞는 말입니다. 억수로 깁니다. 읽어보시죠. 5번 그죠?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취득증명을 받으면 거래신고 아니죠. 우리 이건 공법상이고 실가하고는 관련 법규가 다르다 그랬잖아. 그죠? 이것보다도 더 시험에 한 번씩 던지내는 게 5번에 우리가 5번 같은 케이스는 차라리 이 케이스가 더 잘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허가와 타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허가와 타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허가와 타 법률과의 관계인데 허가증을 첨부했을 경우는 뭡니까? 거민, 농취증 전부 다 면제입니다. 근데 허가를 받더라도 뭐는 다시 받으라 했어요.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는 다시 하나 그겁니다. 그래 여기도 봐. 농취증을 발급받더라도 실거래가 신고는 다시 하라 그랬잖아. 그럼 틀리잖아. 안 한다고 하면 틀리다 이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실거래가 신고는 다시 해야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수업 중에 허가와 타 법률과의 관계 그걸로 제가 설명했을 거야. 고려 보시면 되겠고. 6번 옳은 것입니다. 제25조에 따라 거래계약 시스템, 이 거래계약 시스템이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서로 체결한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지?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전자신고 되나? 안 되잖아. 이것도 6번에 1번도 요래 한번 접근해 볼까요? 만약에 그지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칩시다. 이런 경우는 뭐고? 전자신고 되나 안 되나? 당연히 안 되죠.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는 경우는 전자신고 안 되고 오로지 뭐다? 방문신고만 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는 경우는 전자신고 안 되고 방문신고만 되겠다. 그죠? 보래 보시고. 그리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는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서도 제출하지만 뭡니까? 거부 사유서하고 그죠? 그리고 계약서 사본도 다 제출해야 되나? 계약서 사본도 다 제출해야 되나? 원래는 실거래가 신고할 때 실거래가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잖아. 그지요? 근데 한쪽이 지금 거부했을 때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을 경우는 뭐다? 단독신고 사유서, 그게 거부 사유서이가 단독신고 사유서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고려 보시면 돼. 2번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의 대행이 인정되지를 않는다. 왜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소공사가 개공사를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한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잖아. 대리신고는 전자신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대리신고는 뭐다? 전자신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4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뭐다? 7일이가 지체 없이가. 필증은 전부 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5번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일 때 개공사의 인적사항이나 개설등록사항도 포함된다. 바로 틀리죠. 이건 개공에 의한 중개 시에만 개공의 인적사항이나
개공사의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가 신고사항이지, 직거래 시에는 뭐란 말입니까? 개공사가 없는데 어떻게 개공의 인적사항이나 개공사의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가 신고사항이겠노? 그지? 그래 접근하면 되겠고, 7번 뭐 빤한 거고 똑같고, 8번 한번 볼까요? 8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중개 대상물은 범위가 동일하다. 맞나 맞나? 틀리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토지하고 건축물만 하잖아. 근데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외에 뭐도 있습니까? 임목이나 강업재단이나 공장재단도 있잖아. 즉 8번의 1번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되죠.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은 뭡니까? 이거는 요거 한번 봐. 요건 뭡니까? 이거는 모든 게 패스다 그랬잖아. 농취증, 뭐 거민, 허가, 실거래가 전부 다 패스입니다. 전부 다 패스입니다.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은 뭡니까? 농취증, 거민, 허가, 실거래가 전부 다 면제입니다. 전부 다 면제. 왜냐하면 재단은 사실상 투기가 안 되는 건 그건 상식으로 알잖아. 나무도 마찬가지야. 나무 가지고 투기를 쌓는 건 없다 보는 거야. 나무 가지고. 나무가 뭐 투기 대상이고, 그자. 아파트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그자. 그래서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은 모든 게 프리패스가 그 말입니다. 알아두면 써물 돼 있을 겁니다. 물건의 인도 일시는 뭐다? 실거래가 신고하고는 관계없고 신고사항에서, 경매는 뭐다? 실거래가 신고 안 하지요. 매매계약만 한다 그랬잖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맞죠? 4번이고 5번 개공사를 배제하고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 똑같은 말이지. 공동제출이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가, 그렇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좀 쉬었다가 9번부터는 다 9번 다음 시간은 뭐다?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다 마무리 짓고 외부법까지 다 마무리 짓고 봅시다. 자, 좀 쉬었다가 253페이지 9번부터 할게요.